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만 어이 너와 나 나라 지키는 영광에 살았다. 어이 필승! 기름기 쫙 빼고 기본으로 돌아온 야간 종목 진단 야인시대 제로. 야인들과 함께하는 야한 진단 참여 방법. 첫 번째, PC로 하는 게시판 참여. tv.이토마토.com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아자아자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세요. 두 번째, 모바일 참여.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증권통을 다운받아 증권통 TV에 들어가서 아자아자의 글을 남겨주세요. 야인시대 제로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참여가 가능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토마토TV를 입력하세요.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직접 방송을 보실 수도 있고 종목 진단도 가능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필수! 야인들과 함께하는 야인시대 제로, 지금 시작합니다. 야간 종목 진단 야인시대 제로, 안녕하세요. 한보람입니다. 기름기 쫙 빼고 군더더기 없이 종목 진단에 집중하는 한 시간입니다. 매일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들 궁금하신 종목에 대해서 빠르고 정확한 진단 도와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오랜만에 또 빨간불이 켜졌던 목요일인데요. 양봉 이재필 전문가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양봉 이재필 전문가님이 나오셔서 그런지 정말 오랜만에 반가운 빨간불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또 코스닥이 많이 올랐잖아요. 이게 아직 완전하게 추세가 상승됐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뭐 그동안 지금 코스피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하락폭이 훨씬 더 컸었죠. 네. 그러니까 뭐 그 낙폭 과대에 따른 반등 현상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코스피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 양 시장 모두 다 지금 전저점 근처에서 좀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전저점이라는 거 어제 뭐 우연히 어제 배워야 산다에서 조금 기술적 분석들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서 전저점, 정고점 이런 것들을 다뤘었는데요. 지금 시장이 딱 뭐 코스피나 코스닥 시장이나 딱 거기서 지지를 받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뭐 좀 더 추가로 이렇게 반등할 여지는 있어 보이는데, 여기서 또 좀 이렇게 더 좀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 그 떨어지고 있는 22평선 그쪽에 또 걸리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당분간 뭐 추세적으로 이걸 바꿔갖고 움직인다 이렇게 보긴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뭐 현재 상태에서는 뭐 지금 현재 뭐 당장은 조금 더 추가 반등을 좀 더 즐기셔도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이게 얼마 만에 빨간불인지, 특히나 코스닥에서 이렇게 강한 상승은 너무 오랜만이어서 정말 반가웠고 눈물이 날 지경이었는데요. 또 시장의 흐름은 뭐 그동안 좀 부진했던 종목들이 반등이 나오기도 하고 잘 올라갔었던 종목들은 또 차익 실현의 움직임도 나타났습니다. 자, 오늘 같은 상승이 또 아주 소중한 기회가 됐을 수도 있을 텐데 그 타이밍을 잘 잡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완전히 추세가 전환됐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당분간은 이 반등을 또 즐길 수 있는 타이밍이 있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우리는 또 조금 더 차분하게 내일을 준비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종목 진단 도와드릴게요. 지금 바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면 되겠고요.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함께하세요. 토마토TV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이버 TV를 통해서도 라이브 방송 시청하시면서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들 올려주실 수 있고요. 토마토TV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아자아자 게시판 열려 있습니다. 또한 서울전화 02-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전화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 출석 체크하고 출발을 할게요. 자, 마그마님 반갑습니다. 남극곰님 잘 오셨어요. 오늘 좀 제가 오프닝에서 건들거리면서 군가를 불렀다. 나름대로 이렇게 딱 군기 잡고 부른 거였는데 좀 건들거리는 정도였나요? 라면 먹고 챔피언님 반갑고요. 할 수 있다님. 군대 입대하라 라면서 또 올려주셨고요. 렌타이거님 반갑습니다. 이지금님도 오셨네요. 종목도 빨리빨리 계속해서 올려주시길 바랄게요. 자, 첫 번째 종목은요. 아자아자 게시판에 올려주신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전광석화 야인님이시고요. 토마토 애청자입니다 하셨습니다. 잘 오셨어요. 현대해상 살펴볼게요.
자, 매수가는 25,000원이고요. 비중은 20% 보유하고 계십니다. 대응 전략 궁금합니다. 1, 2차 매도가 어떻게 잡을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자, 현대해상입니다. 오늘은 3%대 빠지면서 26,25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어제의 상승을 거의 다 대부분 빼버린 오늘 좀 다시 한번 제자리로 돌아온 흐름이었는데요. 25,000원대 매수하셨으니까 그래도 이 올라오는 흐름에 잘 잡으시고 아직까지는 수익은 지키고 계십니다. 자, 하루 만에 어제 좀 급등을 빼버리면서 앞으로 대응 전략을 좀 잘 짜봐야 될 것 같아요. 목표가 한번 잡아볼까요? 네, 이 현대해상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 관련해 갖고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죠. 금요일 날 그 진짜 쉬운 진단에 출연해서 DB 손해보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뭐 그 부분하고 거의 뭐 일맥상통하는 그런 말씀을 또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고 시장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국면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에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미국의 금리 인상이 바로 거기에 배경에 깔려 있죠. 자,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 미국이 저렇게 긴축 시계를 빨리 앞당기고 있고 또 뭐 어떤 일각에서는 이 금리를 0.25bp씩 이렇게 0.25%씩 이렇게 올리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거를 0.25가 아니라 한 번에 뭐 0.5%를 올릴 수도 있다. 뭐 이런 분석 자료도 일각에선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그런 부분은 조금 현실화될 가능성은 그렇게 크게 많아 보이지는 않고요. 어쨌거나 그래도 금리 인상 관련되는 그런 내용들은 지금 당분간은 시장에서 계속 좀 이렇게 회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연준이 테이퍼링을 3월 달에 좀 마감을 하고 아마 3월 달에 금리 인상이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자, 그렇게 되면 이 보험주 같은 경우는 그 전까지 그러니까 모든 어떤 재료들이 이렇게 시장에서 나오는 순간은 그때는 좀 재료 노출로 시장은 인식할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금리 인상에 대한 뭐 그런 우려감들 이런 부분들이 시장은 괴롭히고 있지만 보험주나 이런 쪽 화재 보험주나 뭐 이런 쪽들 같은 경우는 이게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모멘텀이 조금 재료 노출로 인식되는 시기는 언제일까요? 3월 달 정도에 만약에 금리 인상을 한다라면 3월 달 정도가 그 재료 인식으로 인식할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뭐 그런 자리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아직까지도 시간은 좀 상당히 좀 많이 좀 남았죠. 그래서 뭐 현재 상태에서 매도를 고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 12월 말에 한 여기서부터 꽤 많이 올라왔어요. 12월 말에 뭐 23,000원 정도 그 정도였으니까 22,000원이었었네요. 22,000원대에서 뭐 지금 단기간에 좀 급등한 내용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래로 이렇게 좀 이렇게 기간 조정을 받을 그럴 움직임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들은 그냥 올라갔다가 거기에 따른 급등에 따른 조정이라고 보셔야지 이게 추세가 바뀐다 이런 부분들은 아니니까요. 뭐 충분히 일단 보유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뭐 1, 2차 목표가를 좀 알려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 지금 이제 바닥에서 뭐 좀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뭐 1차 목표가를 보게 되면 이까지 뭐 한 3만 원 위에 정도 이게 지금 월봉인데요. 월봉상에서 한 60개월 이평선이 위치하고 있는 자리가 3만 원 약간 위에 자리입니다. 약 3만 500원 정도가 되니까 일단 1차 목표치는 이 정도까지 잡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 금리 인상을 뭐 미국 쪽에서 분위기죠. 이게 뭐 어떻게 좀 빨라진다라는 그런 뉘앙스들, 그런 분위기들이 좀 많아지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면 뭐 이거는 돌파를 할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런데 이때 뭐 최근에 우리 금리 인상을 막 하고 그랬던 때가 2017년도, 18년도 이때 뭐 제롬 파월 의장이 금리를 막 인상을 하고 막 그러니까 트럼프가 자르되 만에 막 그런 얘기들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자, 그때 정도 수준, 뭐 그 이상을 좀 뛰어넘긴 조금 힘들 것 같고요. 그때 정도 수준까지는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때 정도 수준은 약 4만 원 약간 좀 위에 자리까지 움직였으니까 뭐 1차 목표가는 3만 원 정도로 잡으시면 될 거고요. 2차 목표가는 4만 원 정도로 설정하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현대해상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이 금리 인상 이슈와 연결돼서 이 움직임 함께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이 금리 인상이 얼마나 빨리 언제 이뤄지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흐름도 움직임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 체크해드렸습니다. 1차는 3만 원, 그리고 그 이상으로는 4만 원까지도 목표가 제시해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자, 진단 이어가겠습니다. 까치설날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설 연휴가 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준비는 잘 하고 계신지도 궁금하고요. 하늘이님 잘 오셨어요. 김선호님의 이름도 보이고요. 요즘 아주 단골 손님이신 내 이름은 구름님도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매생이야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종목도 진단을 도와드릴게요. 매생이야님이 올려주신 종목은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자, 매수가는 14만 7천 원이고 비중은 40% 보유하고 계시는데요.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면서 올려주셨네요. 손실을 좀 보고 계신 구간입니다. 포스코 케미칼 현재 12만 원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오늘 12만 7,500원에 거래를 마쳤고요. 이 종목이 2020년도에 정말 어마어마한 상승세를 보여준 이후에 21년 작년 한 해 동안은 계속해서 약간 박스권의 흐름을 보여줬었거든요. 그러더니 올해 들어서는 올해 시작과 함께는 확실하게 또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살짝의 반등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아직 이 손실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구간이어서요. 매수가 근처 14만 원 이상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을까요? 예, 이 포스코 케미칼이, 저 작년에 한 3월 달 정도, 작년이 아니라 이때죠. 작년 11월 달. 이때, 한 6만 원 정도, 7만 원 정도 선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뭐 작년 2월 달에, 한 16만 8천 원 정도까지 찍었으니까 꽤 많이 한 3배 정도? 예, 그 정도, 18만 원이 넘었으니까 한 3배 정도, 그 정도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전에 뭐 팬데믹 때 물론 뭐 이거를 조금 적용한다는 건 조금 무리가 있겠지만요. 어쨌든 이 제일 밑에서 제일 바닥에서 보면 6배 이상 급등한 모습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 보시게 되면 이쪽에서 자, 쌍봉을 좀 이렇게 찍었죠. 자, 여기서 좀 여기 이렇게 쌍봉을 찍었는데요. 자, 뭐 재작년에 이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는 양극재하고 음극재를 같이 만드는 그런 기업인데요. 전기차 2차 전지에. 자, 뭐 그런 부분들 작년에도 그렇고 이 전기차 섹터들이, 소재 섹터들이 엄청나게 좀 강한 그런 퍼포먼스를 보였는데, 자, 이 포스코 케미칼도 마찬가지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강하게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그런데 이게 항상 그렇습니다. 아무리 성장을 하고 뭐 아무리 좋은 그런 기업들도 어느 정도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요, 쉬는 구간들이 나오기 마련이에요. 쉬는 구간들이 나오기 마련인데, 이게 뭐 짧으면 뭐 한 2, 3개월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지만요, 길어졌을 경우에 좀 이게 뭐 한 1년 이상 막 이렇게 1년 6개월씩 막 이렇게 옆으로 기거나 아니면 가격 조정받고 뭐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사람 진을 빼는 뭐 그런 모습이 나오기도 합니다. 지금 2차 전지 섹터가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이게 워낙 좀 2차 전지 쪽은 워낙 커가는 시장이죠. 그래서 뭐 내년에는 미국만 하더라도 전기차를 100만 대에서 150만 대 정도 그 정도 보급을 한다라는 그런 계획이 있으니까 뭐 하여튼 성장은 어마어마하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밸류에이션을 너무 과다하게 끌어다 땡겨 쓴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한참 이 주가가 움직일 때는 그러죠. 뭐 가는구나 그러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급하게 상승하고 나면 주가가 시장도 생각을 하는 거죠. 야, 근데 이게 이렇게 급하게 가도 되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지금은 거기에 따른 좀 조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시청자님 물어보신 의도는 알겠는데요, 좀 너무 막연합니다. 자, 이게 뭐 만약에 조금 길게 본다라면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그 가격까지 갈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충분히 갈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이 또 뭐 한두 달 뭐 이렇게 안에를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상태는 완전히 일봉상에서는 역배열이 돼버린 상태입니다. 보시게 되면 여기, 자, 이 순서가 거꾸로 돼야지 정상이죠. 제일 밑에 240선이 있고 그 위에 120선, 60선, 20선, 5일선 주가, 이런 순으로 돼 있어야 이게 정배열 상태가 되고 그냥 이렇게 좀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오는데요.
지금은 그거하고 완전히 정반대의 모습이 나오고 있죠. 240선이 제일 위에 있고 그 아래 120선, 60선, 20선, 5일선 주가 이런 식으로 역배열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는 그렇게 크게 강한 탄력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이게 아마 시간이 되게 좀 많이 걸릴 거예요. 우리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까지 오시려면 어쩌면요, 뭐 6개월에서 1년 이상도 걸릴 수 있다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 지금 주가도 이 전저점을 일단 깨버린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기서 이게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전저점 이쪽에서는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자, 그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가격대는 14만 원 정도예요. 자, 그래서 뭐 이게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처음에 걸리는 부분이 지금 뭐 이 22평선 이쪽에서 처음에 딱 걸릴 거고요. 이 계속 이 떨어지고 있는 22평선이 저항선 역할을 할 겁니다. 지금 현재는 13만 5천 원 정도 있어요. 1차 저항선은 그쯤이고 2차는 또 14만 원 정도 근처에서 또 걸릴 거니까 이런 것들을 다 뚫고 뭐 이 추세를 돌리려 그러면 뭐 한 6개월에서 1년 이상도 걸린다라고 보시고요. 만약에 뭐 그거 이상으로 이 주식을 들고 있을 수 있는 분이면 뭐 충분히 매수하신 가격까지 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조금 짧게 보시는 분이시라면 1차 저항선은 이 22평선 그리고 2차 저항선은 14만 원 정도니까 그 부분 참고해서 매매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포스코케미칼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 네, 시간은 분명히 해결은 해줄 것 같습니다. 시간을 충분히 주신다면 매수가 근처까지는 올라오겠지만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그 사이에 저항선들이 굉장히 여럿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잘 견디셔야 할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보신다면 제시해드린 목표가 근처, 이 저항선 근처에서는 한번 비중이라든지 이 부분 좀 수익 실현들 하시면서 손절 한번 체크를 하시면서 좀 빠져나오는 전략도 한번 같이 고려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하세요. 자, 채팅창 굉장히 활발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보였습니다. 아무도 진단을 안 듣고 있다라는. 여러분 진짠가요? 지금 듣고 계시는 거죠? 진단 잘 듣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응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집중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들 종목도 올려주세요. 이럴 때일수록 또 종목 올려주시면 채택될 확률이 더 올라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또 최선을 다해서 진단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종목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남극곰님, 제가 지금 하나 올려드릴까요? 하셨는데 바로 올려주세요. 그만 애타게 하시고 종목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만 올려주시면 되고요. 지금 올려주시는 분들, 지금 올려주는 사람, 착한 사람, 복 받을 사람, 좋은 사람, 돈 벌 사람입니다. 자, 저희 유튜브와 네이버 TV 실시간 채팅창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바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매수 문의도 받고 있어요. 자, 다음 상담은 증권통에 올려주신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사랑말님 반갑습니다. 월덱스 궁금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매수가가 28,150원에 비중은 40% 보유하고 계십니다. 향후 전망 어떨까요? 라고 올려주신 종목이네요. 자, 오늘 28,550원의 거래를 마쳤고요. 전문가님, 이 종목 전망 어떻게 보세요? 자, 이 월덱스는 저 반도체 공정에서 애칭 공정인데요. 애칭 공정이 시각 공정이랑 똑같은 겁니다. 이 애칭 공정에서 사용되는 이 전극하고 링을 주로 만드는 회사인데요. 상당히 좋은 회사입니다. 자, 이게 지금 올해 작년이죠. 작년에 증설을 굉장히 좀 많이 했는데요. 작년에 5공장을 완공을 해서 지금 11월 달부터 돌아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풀캐파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올해도 마찬가지로 지금 향후에 공장을 증설을 할 걸 4동 정도를 증설을 하려고 그렇게 예정이 있는데요. 일단 올해 상반기에 공사를 빨리 해서 2동을 먼저 한대요. 그렇게 되면 이 생산할 수 있는 게 연간 뭐 한 3천억 정도 그 정도 수준으로 캐파가 늘어납니다. 자, 근데 이 월덱스 같은 경우는 지금은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이런 쪽도 다 잘 거래를 하고 있는데요. 원래 이 월덱스는 우리나라 기업들보다 해외 기업들을 되게 많이 좀 거래를 하던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우리나라에만 뭐 굵직한 반도체 회사가 2개가 있긴 있지만요. 자, 이쪽만 거래하는 쪽 같은 경우는 약간은 좀 그래도 이 분산이 덜 돼 있으면 약간은 불안하죠. 하지만 이 월덱스 같은 경우는 매출의 안정성도 굉장히 좀 보유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내년에 뭐 이 2동 정도 이거 공장을 더 만들면 거기에 따라서 이 물량이 증설이 되면 매출이 되게 많이 증가가 될 거예요. 근데 이 환경 자체도 되게 좋습니다. 뭐냐 하면 이 반도체 식각 공정에서 사용하는 소모품들, 부품들을 만드는데요. 자, 이 식각 공정은 건식 식각이 있고 습식 식각이 있어요. 그런데 주로 그 링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건식 식각에서 주로 쓰는데, 자, 그 장비를 처음에 만들 때 이 들어가는 부품들이 있거든요. 자, 어떻게 비유를 하면 좋으냐 하면 자동차 회사로 따지면 처음에 자동차를 만들 때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와이퍼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차 만들 때 들어간 부품이 있고, 또 이 와이퍼가 소모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소모품, 이게 바꿀 때는 그냥 뭐 아무거나 다른 걸 사서 우리가 끼우지 않습니까? 자, 반도체 공정도 이 소모품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장비를 만들 때 달려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을 비포 마켓이라 그러고요. 또 나중에 이 소모품 사다 쓰는 것들, 사서 가는 것들, 이런 것들을 애프터 마켓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지금까지는 이 반도체 회사들이 비포 마켓에 있는 부품들을 굉장히 좀 선호를 했었는데요. 자, 뭐 최근 들어서 분위기가 되게 많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애프터 마켓에 있는 부품들을 사다 쓰면 마진율이 높아요. 자, 비포 마켓에 있는 것들은 뭐 TCK나 뭐 이런 것들이 비포 마켓에 있는 거고요. 자, 이 월덱스 같은 경우는 애프터 마켓 쪽에 있는 건데, 자, 그렇기 때문에 이쪽 월덱스나 뭐 이런 제품을 사다 쓸 경우에는 이 마진 원가 절감의 그거보다 그 비포 마켓에 비포 마켓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 사는 것보다 원가 절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되게 많이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이 월덱스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종목이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이게 지금 시가총액이 한 4,700억 정도 되는데요. 자, 뭐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한 매출액 1,800억 정도에 영업이익이 한 400억 이상, 430억 정도, 그 정도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자, 이 부분들이 올해 11월 달에 공장을 완공을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게 뭐 4분기 실적에는 반영이 될 거예요. 4분기 실적 아직 발표를 안 했는데, 그렇다면 4분기 실적은 상당히 잘 나올 확률이 높고요. 또 4분기 실적보다도 1분기 같은 경우는 1, 2, 3월 그 풀로 온기로 이게 공장 증설 효과가 나타나게 되죠. 그렇다면 그러니까 올해 1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도 훨씬 더 좋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 이쪽이 마진율이 상당히 좀 높아요. 월덱스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올해 이 영업이익률이 한 22.9%, 23% 정도가 영업이익률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제조업치고는 굉장히 좀 높은 그런 영업이익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종목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지금 물건은 지금 공장은 100% 다 돌리고 있어서 풀로 돌리고 있고요. 자, 이거 제품의 판매처들 같은 경우도 계속 좀 이렇게 안정적인 판매처들이 있고, 또 사용하는 제품을 쓰는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도 이쪽이 속해 있는 애프터마켓 쪽을 선호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올해 실적 같은 경우도 작년보다는 훨씬 좋아지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뭐 특별하게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 없으시고 그냥 쭉 좀 길게 이렇게 들고 가보시면 상당히 좀 좋은 그런 수익률을 얻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월덱스 계속해서 조금씩 더 좋아질 겁니다. 긍정적인 전망 체크해 드렸고요.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고 한번 조금 더 길게 보유 의견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종목 올려주세요 라는 외침에 정말 많은 분들이 응답해 주고 계십니다. 정말 최고 감사합니다. 종목 계속해서 올려주시고요. 올려주신 분들 계속해서 저희가 빠르게 또 종목 진단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다음 종목 보기 전에 전문가님, 아무래도 지금 채팅창을 보니까 많은 분들의 초미의 관심사는 LG 에너지 솔루션인 것 같아요. 야, 언제 팔아야 돼요? 이 종목 어떻게 보세요? 라는 질문들 정말 많은데 간단하게만 좀 답을 한번 드릴 수 있을까요? 예, LG 엔솔이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틀리겠죠. 예를 들어서 뭐 처음에 아침에
그냥 따로 시작해갖고 상을 가버린다라면 네. 뭐 그런 움직임이 나온다라면 이건 건들면 안 되는 거겠죠. 우리 그런 것들 상당히 좀 당하신 분들도 되게 많으실 거예요. 맞아요. 저거 SK 바이오사이언스, SK 바이오팜 뭐 이런 것들 또 뭐 카카오 게임즈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따상을 갖다가 거기서 무너져 내리면 정말로 뭐 반토막씩 이렇게 나는 것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청약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파는 거는 간단합니다. 거래가 터지면 팔면 돼요. 언제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게 뭐 따상을 가게 되면 아마 거래도 없이 그냥 가게 될 겁니다. 매수하고 싶어도 살 수가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뭐 그냥 그거는 매수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은 따상 이렇게 나오면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좀 무의미한 거고요. 자, 뭐 파는 거는 따상을 가면 거래 없이 그냥 갈 거니까 거기서 또 다음날 또 떠서 시작하겠죠. 그렇게 되면 그 다음날 제 생각에는 일단 따상을 가고 그 다음날 떠서 나오면 거기가 고점일 가능성이 되게 높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뭐 그 다음날 같은 경우도 지금 미리 예측할 이유가 없죠. 미리 예측할 필요도 없고요. 왜냐하면 그때 거래가 터지는 시점, 그 시점이 고점이 될 테니까 그때 매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이제 상장이 딱 일주일 남았는데요. 자, 그 상장 당시에 거래량이 얼마나 터지느냐, 이 상장 당일에 이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가가 어느 쪽으로 튀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거래량 많이 실릴 때, 관심 아직 많이 실리고 있을 때 그때 매도 타이밍 잘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규로 매수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주의해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바라보는 시각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종목도 이 LG 에너지 솔루션과 연관이 있는 종목으로 하나 볼까요? 꽃방울님의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A 프로 올려주셨는데요. 자, 매수가 38,350원이고요. 비중 100%입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의 최고 수혜주입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면서 올려주신 종목. 오늘이 2.82% 상승하면서 38,350원에 거래를 마쳤고 오늘 종가에 100% 과감하게 실으신 종목입니다. 어제 오늘 상승 흐름은 굉장히 좋은데요. 이 종목 어떻게 가져갈까요? 일단은 조금 좀 100%면 뭐 조금 그러네요. 이분 매번 이러세요. 매번 그러신 분이에요? 매번. 네. 성향이 그러시면 뭐 할 수 없죠, 뭐. 자, 일단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 뭐 다음 주에 상장이 되게 되면요. 아마 부품주들 뭐 이런 것들도 거의 그때쯤이 올라온다라면 그때쯤이 고점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전 투자자들의 이목이 다 쏠려 있는 데가 이 LG 에너지 솔루션이죠. 그래서 뭐 이게 뭐 시총이 뭐 100조가 될 수도 있다. 뭐 그렇게들 얘기를 하는데요. 자, 그렇게 되면 지금 항상 그랬어요. 시장이 뭐 이번엔 다르다 뭐 그런 얘기들도 되게 많은데 우리 뭐 저 카카오뱅크 상장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었고요. 카카오 게임도 그랬었고 아까 뭐 SK 바이오팜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굉장히 시장에 관심이 집중이 돼 있었어요. 자, 그렇게 되면 그 주식도 마찬가지고 그 관련주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그날이 아마 좀 고점일 가능성이 지금 되게 어제도 양선을 그냥 뽑고 오늘도 마찬가지 뭐 오후장에 조금 강하게 이렇게 들어 올리는 모습인데요. 자, 뭐 아직까지는 뭐 저 현재 상태는 상장 LG 엔솔 상장이 조금 남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고점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요게 나중에 잘못하면 재료 인식으로 저 시장이 인식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재료 노출로 인식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여기 뭐 A 프로를 10만 원 보고 계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목표가 10만 원 보신대요. 자, 38,000원에 100% 들어가셨고 10만 원입니다. 10만 원이면 뭐 신고가. 그러니까 맞아요. 조금 현실 가능한 거를 조금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자, LG 엔솔 상장될 때쯤에 매도하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정말 원하시는 대로 10만 원까지 쭉쭉 올라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럼 정말 큰 수익을 함께 가져다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우리 현실적으로 목표가를 한번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까지 우리가 한번 좀 주가 흐름을 지켜보고요. 상장 당일에 이 재료 노출로, 재료 소진으로 다시 한번 좀 주가가 출렁일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시면서 대응해 보시길 바랄게요. 꽃방울님 응원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이렇게 LG 에너지 솔루션과 A-프로까지 진단을 도와드렸는데 여러분들 속 시원하신가요? 저도 답변을 드릴 수 있어서 좀 속 시원하네요. 자, 그 외의 종목들 나 궁금한 종목 있다 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함께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은 빨간나무님의 종목으로 이어갈게요. NP입니다. 12,700원 매수가고요. 비중은 10% 보유하고 계십니다. 저 이 종목으로 수익 볼 수 있을까요? 라면서 올려주신 종목인데 한번 체크를 해보죠. 자, NP가 오늘 많이 올랐습니다. 5% 상승 흐름 보여줬는데 11,500원까지 올라왔어요. 자, 매수가에서 좀 많이 떨어졌다가 조금씩 다시 최근에 올라가고 있는 흐름이긴 한데요. 2만 원대에서 좀 많이 내려왔거든요. 다시 한번 12,000원 넘어서면서 내가 수익도 챙길 수 있을지 대응 전략 어떻게 짤까요? 일단 뭐 매수하신 가격이 좀 많이 떨어졌을 때 그때 좀 매수를 하셨네요. 자, 일단 12,700원 정도면 뭐 어느 정도 수익권에서 빠져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자, 근데 이게 저것 때문에 메타버스 때문에 이렇게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였었죠. 자, 이 NP는 그 위지윅 스튜디오 아시죠? 그 위지윅 스튜디오의 자회사입니다. 자, 그래서 이 확장현실 기술을 갖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부각이 됐습니다. 근데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될 수 있으면요, 이 위쪽으로 이렇게 우상향할 때, 그럴 때는 뭐 짧게 단타를 치고 뭐 그렇게 하려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너무 많이 오른 것들, 이런 것들을 들어가서는 안 되겠지만요. 하지만 이렇게 이쪽 산봉우리를 이렇게 이쪽에서 만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쪽에 조금 조정받는 구간들, 이런 구간들 조정도 마찬가지 좀 이렇게 급격한 조정이 아니라 좀 이런 진짜 조정 같은 조정, 그런 조정이면 뭐 거기서 지지를 받고 뭐 이런 모습을 예상해 볼 수 있겠지만, 이거는 뭐 벌써 추세 자체는 꺾인 종목이다라고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조금 매수하신 가격이 낮기 때문에 일단은 뭐 그런 부분, 이런 부분들은 뭐 충분히 목적하신 바는 이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이런 부분, 이 부분들이 뭐 언제 또 다시 뭐 드라마가 뭐 만약에 하나가 또 뭐 확 뜬다든가, 또는 이 뭐 게임이 메타버스 관련되는 뭐 이런 게임이 하나가 또 툭 튀어나온다든가 뭐 이런 모습이 나오면 또 한번 시세는 나올 수는 있는데요. 일단 큰 시세는 일단 한번 끝났다라고 보시고요. 뭐 그거 이상 그렇게 큰 바램은 뭐 조금 무리일 것 같은 생각은 들고요. 자, 지금 뭐 매수하신 가격이 12,700원 정도신데요. 자, 지금 뭐 바닥에서 한번 이렇게 찍고 턴을 하는 모습이라 갖고 어느 정도 추가 상승 가능성은 있어 보이고요. 한 13,000원대 정도, 그 정도 수준까지는 노려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매수하신 가격보다 그렇게 크게 높진 않아요. 12,700원에 매수를 하셨으니까. 자, 근데 한 13,000원 정도, 그 정도에선 저항받을 자리가 있으니까 뭐 한 13,000원 정도에서 팔고 나오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MP 지금 약간 꺾여서 내려가고 있는 흐름인데 지금 살짝 반등의 흐름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매수가까지 회복은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13,000원까지 가능성 봐드렸으니까요. 매수가 근처 오면 거기서 잘 정리하고 나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MP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자, 종목 올려주세요. 잘하고 싶다님 반갑습니다. 노자성님 종목 올려주셨는데 오늘도 튕기는 건가요? 토비님 예쁘다 잘생겼다 외치고 계신데 과연 당첨이 될 수 있을지 한번 기다려 보시길 바랄게요. 자, 다음 상담은 박석근 님이 올려주신 종목인데요. 손실을 좀 보고 계시네요. 현대제철 가지고 계시고, 자, 매수가가 6만 원에 비중은 30% 보유를 하고 계십니다. 현대제철이 오늘은 42,800원의 거래를 마쳤네요. 6만 원 매수가시면 꽤 오랫동안 지금 좀 속을 썩으셨어요. 적어도 6개월, 7개월 정도 넘게 지난해부터 쭉 이 하락하는 흐름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비중도 30%면 아주 적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자, 뭐 이 현대제철을 작년 5월달 정도 그때 매수를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작년 5월달이면 그쵸, 뭐 지수도 이때 고점을 찍던 뭐 그런 자리니까 뭐 충분히 이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그렇죠. 뭐 대형 우량주 뭐 그런 종목으로 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물려갖고 내려오신 것도 어느 정도는 좀 이해는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상태는 이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이쪽에서 바닥은 한번 본 것 같아요. 작년 12월 달에 바닥을 한번 찍은 그런 부분들이 있고, 지금 이때보다 작년에 12월 초, 11월 말 이때보다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은 더 안 좋은 모습이죠. 하지만 이 전체 시장은 안 좋더라도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올라오면서 저점하고 고점을 조금 높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라는 거는 지금 뭐 금리 인상 얘기도 있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뭐 어디 밸류에이션이 좀 많이 이렇게 받는 그런 종목들보다는 좀 저평가가 돼 있는 그런 종목군들로 시장에 관심이 좀 가는 그런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뭐 이게 지금 현재 상태는 바닥은 한번 본 상태고 조금씩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들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6만 원이라는 가격을 그렇게 단기간에 빨리 가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뭐 지금 그게 지금 시장에서 가장 우려가 되고 있는 게 지금 인플레이션이라는 거, 그런 부분이죠. 자, 근데 이 철강주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그 인플레이션의 수혜를 좀 볼 수 있죠. 원자재 값 가격들 뭐 이런 것들이 막 올라가면 이 철강 가격들도 나중에 뒤따라서 상승하게 돼 있으니까, 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긍정적인 그런 내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매수하신 가격이 좀 너무 높게 좀 매수하셨는데요. 자, 조금 차분하게 그냥 조금 잊어버리고 기다려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1차로는 뭐 한 4만 한 7천 원, 6천 원 정도, 그 정도에는 조금 저항을 받을 그런 구간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5만 원 정도에도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거기서 또 더 치고 올라가면 이쪽 5만 5천 원, 5만 4천 원 정도, 그 정도에서도 좀 저항받을 자리가 있기 때문에 줄줄이 좀 이 매물대가 겹겹이 좀 이렇게 쌓여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 뭐 지금 6만 원 비중 30%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자, 뭐 6만 원까지 뭐 갈 수 있겠냐 이걸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물어보시는 의도가. 근데 시간은 좀 되게 많이 걸릴 겁니다. 시간은 좀 많이 걸리겠지만 나중에 시간이 좀 이렇게 좀 많이 지나면 매수하신 가격대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뭐 그게 하루 이틀 만에 그렇게 갈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상당한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비중도 뭐 30%면 지금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안 되니까 일단 뭐 좀 연말 되면 배당을 받고 뭐 그런 생각을 하시고 은행에 넣어놨다라는 뭐 그런 기분으로 조금 기다리시다 보면 뭐 내년이나 후년 정도, 그 정도에는 매수하신 가격 이상으로도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상태에서는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내년, 내후년까지 우리가 좀 길게 시간을 충분히 줘야 하는 종목인 것 같아요. 47,000원, 5만원, 55,000원, 뭐 저항선이 방지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때문에 매수하셨던 가격까지 올라가는 데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저항대를 잘 견뎌야지 우리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이 종목은 그래, 너 한번 잘 견뎌봐, 올라와봐 하고 좀 시간을 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현대제철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자, 저희 전화 상담 받고 있습니다. 서울전화 02-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볼 거고요. 매수 문의도 보내주세요.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 내가 어떤 종목으로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 내가 좀 노려보고 있는 종목이 있었다면 저희와 함께 상담 받아보시고 매수 타이밍 잡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드디어 노자성님의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디님 예쁘다, 잘생겼다, 요게 좀 통했나 봐요. 자, DR잼 한번 상담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12,000원 매수가이시고요. 5% 보유하고 계십니다. 단타 치려다가 물린 종목이라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손절을 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도 함께 올려주셨는데, 그러게요. 단타를 치려고 했는데 최근에 뭐 쭉쭉쭉 내려가고 있네요. 자, 지금 손절을 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을까요? 원래 정석은 단타 치려고 들어갔으면 그 지지선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깨지면 던지는 게 맞아요. 자, 근데 저 지지선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이 전저점 부분들 여기서 차트에서 좀 표시를 해드리면 여기 뭐 여러 번 찍은 적이 있죠.
이쪽하고 이쪽하고 이쪽하고. 자, 그래서 이 부분들이 좀 지지선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거를 엊그저께 깨버렸죠. 엊그저께 깨버렸는데 자, 시장 분위기하고 같이 또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뭐 이 종목만 이렇게 깨졌다라면 이거는 그냥 잘라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전체 시장이 되게 좀 안 좋았었죠, 지금. 뭐 지수 자체도 상당히 좀 안 좋았었고 특히 이 코스닥 쪽에 있는 중소형주들 이런 쪽은 상당히 더 많이 빠졌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장하고 같이 빠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봐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실적 부분들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실적이 또 만약에 형편없고 좀 적자가 나고 막 그런 기업이다라면 정리를 하셔야죠.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뭐 이게 재작년보다는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줄어들 것 같아요. 줄어들 것 같지만 그래도 뭐 흑자 기조를 그렇게 꾸준히 좀 유지를 하고 있고 자, 지금 뭐 현재 시가총액이 이 DR잼이 한 1178억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그렇게 비싼 종목은 아니에요. 비싼 종목이 아니고 또 이 종목 혼자만 이렇게 두들겨 맞은 게 아니라 시장하고 같이 다 같이 두들겨 맞았는데 그 시장이 지금 조금 반등의 기미가 보이고 있죠. 자, 뭐 오늘 지수 자체를 보게 되면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저 전저점에서 지지를 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그랬었죠. 야, 이거 전저점에 지지를 받긴 받을 것 같은데 만약에 하나라도 이걸 깨게 되면 조금 진짜로 피곤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히 전저점에서 지지 받아주는 모습이 나왔으니까 이 DR젠 같은 경우도 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수는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자, 이게 뭐 지지선이 한번 붕괴가 되면 저항선으로 바뀌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딱 그 자리는 아니겠지만 그보다 조금 위에 자리 그쯤에서는 저항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가격대가 한 11,200원 정도? 그 정도가 좀 저항선으로 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뭐 1,400원이면 10,000원이라는 지지선도 있고 그러니까요. 자,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자르지 마시고 일단 조금 지켜보시고요. 11,000원 이상 정도 그쯤까지 올라오면 그때는 정리하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 11,100원 정도에서 매도하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DR잼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지금 당장보다는 조금만 더 기다려 볼까요? 반등 나올 수 있는 타이밍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11,000원 이상에서 우리가 좀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진단을 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할 수 있다님 손실을 만회할 수 있게 종목 좀 추천해 주세요 라는 글도 올려주셨는데 요즘 같은 시장에서 또 손실도 보고 계신가요? 자, 이 만회할 수 있는 종목 추천해 드리는 시간 있습니다. 잠시 후 10시에 투자의 신을 통해서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고 종목 추천도 함께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그 기회를 꼭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추천해드릴 종목으로 또 올 한 해 또 단기적으로도 우리가 좀 수익을 좀 채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끝까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증권통에 올려주신 종목입니다. 테리 아빠님이 오늘은 채택될 각이 보이네요 하셨는데 각이 맞았습니다. 각 나왔습니다. 두산피얼셀 진단 도와드릴게요. 자, 46,500원 매수가이고요. 15% 보유하고 계신 종목입니다. 물렸습니다 라면서 올려주신 종목인데요. 두산퓨얼셀 오늘 4만 원대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종목도 앞선 차트랑은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계속 좀 버텨주는 타다가 지금 흘러내리고 있기는 한데 이 두산퓨얼셀이 다른 종목에 비해서도 영 힘이 없는 것 같거든요. 어떨까요? 자, 뭐 두산퓨얼셀은 연료전지 관련 주식이죠. 근데 연료전지가 지금 뭐 여러 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좀 시장에 충격을 줬던 그런 쪽은 자동차 차량용 연료전지가 충격을 좀 줬었죠. 왜냐하면 현대차에서 그 승용차에 들어갈 거 연료전지를 개발을 일단 잠정 중단한다.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충격을 좀 받았었는데요. 일단 뭐 두산퓨얼셀 같은 경우는 그 차량용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그런 쪽입니다. 이 두산퓨얼셀 같은 경우는 발전용 연료전지를 주로 하는 기업인데요. 자, 지금 이 수소 관련되는 부분들이 좀 주춤하죠. 그런데 자,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들도 하고 있는 분도 계세요. 뭐 수소 이거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자, 만약에 안 될 일이라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저는 정치색은 없습니다만 일부 그 정치색을 띠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정부에서 사기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만약에 우리나라 정부에서 사기를 친다라면 그 사기에 사우디가 동조를 하겠습니까? 아랍에미레이트가 공조를 하겠어요? 그렇지가 않죠. 지금 문 대통령이 저기 중동에 가 있는데요. 거기서도 블루 수소, 그린 수소 이런 것들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라고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나라만 혼자서 날뛰는 게 아니라요. 단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지금 워낙 시장 초기니까 이 하는 일들이 조금 나눠질 뿐이에요. 뭐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수소를 활용하는 분야, 이런 분야를 먼저 우리나라는 개발을 하고 있는 거고 또 청정에너지로 이 수소를 만들기 좋은 나라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저 중동 쪽 국가 같은 경우는 사막이잖아요. 그러면 그쪽에서는 햇빛이 1년 내내 굉장히 강하게 내려쬐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태양광 패널을 설치를 해서 거기서 나오는 전기로 저 청정수소, 그린 수소를 생산하기가 쉬울 거예요. 그리고 또 바람이 많이 부는 나라 이런 데서는 저 바다가 유럽 같은 쪽들 이런 쪽 같은 경우는 풍력으로 좀 만들기가 쉬울 겁니다. 그래서 각자 국가별로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끔 이렇게 개발을 하고 있는 거지 이게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수소 경제가 지금 당장 없어질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2050 탄소 중립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죠. 탄소 중립을 하려면 이 수소가 빠질 수가 없어요. 하다못해 여러분들 이 원전을 짓는다라는 그런 분들까지도 이 원전을 짓는 이유가 원전에서 수소를 만들어서 그 수소로 발전을 하면 된다라는 그런 논리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수소 경제 같은 경우는 지금은 조금 잠잠하지만 나중에 결국은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쪽이다라고 보셔야 돼요. 자, 이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면 앞으로 성장판은 열려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게 오늘 당장, 내일 당장 큰 돈이 되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서서히 이렇게 바뀌어나가는 거지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 되기는 되는데 시간은 좀 많이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기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보시면 이쪽에, 38,200원 정도, 작년 5월 달이네요. 38,200원 정도를 찍었는데, 요거는, 조금 좀 아쉬운 부분은 그런 부분이죠. 우리 매수하신 가격대가 46,000원 정도 되시면, 여기, 이 위에서 매수를 하셨다라는 얘기인데요. 이 전에 저점 찍고 이랬던 자리들, 이런 자리를 만약에 여기서 붕괴를 시켰는데, 이 붕괴를 시켰으면, 이때는 일단 한번 정리를 해주고, 밑에서 다시 잡는 타이밍, 그런 걸 생각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조금 못하신 것 같아요. 조금 아쉬운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지금 벌써 이렇게 두들겨 맞았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매도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또 추가로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작년 5월 달에 38,000원 정도에서 지지를 받았는데, 이 가격은 지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요. 또, 시장이 약간의 어느 정도 반등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지금 조금 생기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면 같이 좀 반등을 할 겁니다. 자, 반등을 하게 되면, 전에 여기 깼던 가격 한 45,000원 정도, 그 정도까지는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일단 이것도 마찬가지 22평선 자체가 좀 강하게 내려오고 있어서 지금은 45,000원 정도지만 조금씩 내려올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바로 반등이 나온다라는 가정하에 만나는 자리가 44,000원에서 44,500원 정도, 그 정도 사이에서 만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니까요. 자, 요 정도 가격대에서는 한번 정리했다가 밑에서 다시 잡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보유 의견 말씀드리겠고 44,000원 이상 정도에서 매도하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두산 퓨얼셀 길게는 결국 가기는 갈 종목입니다만 지금은 워낙에 느리고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45,000원 정도 반등 시에 매도 의견 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두산 퓨얼셀까지 진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봉 이재필 전문가님과 함께 정말 많은 종목들 진단을 해드렸는데요. 자, 잠시 후에 투자의 신에서는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특별한 이야기 들어볼 수 있다고 들었어요. 예, 오늘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선물에 대해서 기본 개념은 갖고 있어야 이 시장을 보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될 수 있거든요. 선물에 대한 개념이 또 주식시장, 현물시장에도 같이 연결이 돼요. 그렇죠. 현물 시장을 선물 시장이 좌우한다라고 보셔도 거의 무방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일단 뭐 선물 시장에 대해서 그 개념이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말씀드릴 생각입니다. 물론 알겠습니다. 종목도 있고요. 추천 종목도 있고요. 네. 자, 오늘 선물에 대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선물 시장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이걸 또 현물 시장과 어떻게 연결을 시켜서 내가 좀 파악을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 좀 자세히 공부할 수 있는 시간 마련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10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투자의 신까지도 꼭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 추천 종목까지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재필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린 내용은 단순 정보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양봉이 내일까지도 이어지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